자, 앞에 수업에서 뒷부분이 좀 제가 컴퓨터를 잘못 만져갖고 좀 녹화가 잘렸어요. 그래서 이어서 접대비에 대한 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할 때 우선 접대비 조정명세서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불러오기를 해보시게 되면 석재 불러오기 일반 수익 금액이 나타나 있죠. 자, 문제에서 경기전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수익 금액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자,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 이 해당되는 첫 번째 입력해야 될 사항은 주어진 자료에서 경기전자라는 그 거래처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얘기고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수익금액은 제품 매출액, 즉 외상 매출금을 조회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조회를 해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갖다 조회해서 알게 되면 그 금액을 거기 조정명세서에다가 반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요. 날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을 조회해보고요. 거래처는 경기전자라 그랬죠. 경기전자 3,500번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금액이 2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거래 내용을 한번 알겠어 보니까 회계 처리된 게 제품 매출은 2억,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2천만원, 그래서 합계 금액이 2억 2천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부가세 예수금은 빼고 여기 해당되는 거래 금액은 2억 원이 되겠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조회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여기 화면에다가 특수 관계인 거래 금액에다가 2억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가 또 뭐가 나와 있었느냐 하면 광고 선전비 중에는 접대비 해당 금액 250만원 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다고 되어 있죠. 광고 선전비로 회사에서는 처리를 해놨었는데 이 광고 선전비 안에 접대비 성격을 갖고 있는 금액이 250만원이라고 나타낸 것이고요. 우리가 접대비 여기 세무 조정기 명세서 작성할 때에는 이 광고 선전비도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함께 계산을 한답니다. 법인세 계산할 때는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 해당되는 거 금액 250만원이 있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근데 여기 금액이 계정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50만원만 딸랑 쓰는 게 아니라 원장 잔액을 조회하셔서 광고 선전비 금액이 총 얼마였었는데 광고 선전비 금액은 총 610만원이죠. 조회됐고요. 그래서 610만원의 광고 선전비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250만원은 여기 접대비 성격의 지출 금액이었다는 얘기고요. 밑에도 똑같이 250만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지금 접대비 중 기준 금액 초과에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 같이 계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와있던 우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자료 작성을 해봤고요. 두 번째 광고 선전비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문제에서 보기 네 번째죠. 접대비 중에서 증빙누락분 접대비, 증빙누락분 접대비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 개인 사용 접대비 요거 두 개. 요 금액은 두 개 다 우리 법인세법에 있는 조정명세서 작성할 때는 얘는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므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합쳐서 260만원을 갖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다가? 여기다가 보시게 되면 접대비 중에서 사적 사용 경비가 증빙서가 접대비를 사용했는데 증빙서가 없다면 세무조정은 따로따로 해줘야 되겠지만
결국은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소득 처분할 때 우리 상여로 처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여기다가 합쳐서 26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260을 입력했는데요. 여기에는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도 있고 증빙, 불비가 되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요 밑에 합계금액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 지금 합계금액이 계속 집계가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총 333만원이라고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333만원 안에는 지금 여기 증빙불비분 40만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게 되면 중복이 되겠죠. 여기서 40만원은 빼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3만원에서 40만원 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주면 293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예, 여기까지가 지금 자료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뭐가 나와 있나 봤더니 다 반영을 했고요. 수익금액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 금액을 이용한다 되어 있고, 결산서상 접대비는 모두 건당 1만을 초과했다. 예,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것 작성해봤던 게 얘였었고요. 두 번째 작성한 것이 여기 접대비 해당 금액과 그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까지 조화를 해봤는데 지금 두 번째 것까지 해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무조정과 그다음에 소득 처분을 하기 위해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알아야 되는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옆에 옆에 값이라고 되어 있죠. 값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세무조정과 회계 처리해야 될 게, 여기 소득 처분해야 될 게 첫 번째, 지금 현재 신용카드 미사용으로 송금 불산입할 금액이 계산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한도 초과액도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세무조정하고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여기 보통 접대비에서는 크게 세무조정과 소득 처분을 하는 항목,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가 보편적으로 있는데 네 가지가 다 기본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이 될 거예요. 송금 불산입이 되고, 첫 번째 항목은요, 아까 증빙불비 있었죠. 증빙이 없는 거 정확히 써볼까요? 접대비 중에서 증빙 불비 40만원 있었어요. 이 40만원의 소득 처분은 대표자 상여죠. 상여 처분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접대비 중에서 대표자의 개인적 사용, 이게 220만원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상여 처분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위에서 보이는 신용카드 미사용에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 금액이 얼마예요? 293만원 이렇게 놓고선 얘는 기타 사외 유출. 자, 마지막으로 접대비 중에서 한도 초과액은 여기 나와 있죠. 금액 445만 9,100원 이렇게 해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소득 처분은 기타 사외 유출 이렇게 여기 세무조정과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송금불산입에 들어간 항목이 네 가지가 되겠다는 얘기죠. 이 어디다 입력해요?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 합계 등록 눌러놓고 여기다가 접대비 중 증빙 불비 액이라고 할까요? 여기 40만원.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상여로 처리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대비 중 개인적 사용액
대표자죠. 220만원. 얘도 상여로 처분하시면 되겠고요. 접대비중 신용카드 미사용액 금액은 293만원. 얘는 기타 사회유출. 그 다음에 접대비중 한도 초과액, 이는 한도 초과액이 44 요즘 100만원. 얘도 기타 사회유출. 예,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금액 중에서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금액은 기존 신용카드 미사용액,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화면에 나왔던 것이고요. 두 개는 개인경비 사용액은 각각 소득 처분을 갖다가 세무조정 하라 해서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여기 220만원과 40만원으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 소득 세무조정을 해주신 거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예요. 다시 한번 저장 누르고 복귀. 그럼 접대비에 대한 거 3번 문제를 해결을 다 해결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항목이 4번 문제. 선급비용 명세서가 나와 있어요. 선급비용 명세서는 우리 회사에서 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화재 보험료, 그 다음에 수수료 중에서 선급으로 나가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정리하는 서식인데, 선급비용이라고 얘기하면은 우선 선급비용은 전년도에도 발생한 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 주어지는 것처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정기분에서 발생했던 그 선급비용을 올해 이제 돌아왔으니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선급비용 명세서에서 세무조정해야 될 사항은 보통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전기에 대한 거예요. 전기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던 걸 단기가 되면 당연히 여기 송금 산입이 되겠죠. 송금 산입으로 그 금액을 얼마 계산해서 소득 처분은 유보 감소를 선택하시게 되는 세무조정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보편적으로 단기 것도 하나가 나와요. 단기 거에서는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얘는 내년 거를 미리 처리해 놓은 걸 얘기할 테니까요. 얘는 소득 처분은 유보 발생 이렇게 처분하는 게 보편적인 여기 소득 세무 조정의 내용들이랍니다. 그러면 입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 우선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전기에 작성된 거죠. 근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전기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내용 참고해서 이 금액은 여기 보험료인데 본사 건물에 대한 거래요. 근데 성격 기간이 2년이었었어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얘기하고 있는 중 21년 12월 31일. 근데 여기 전기분 선급비용 세무조정 시에는 선급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올해 거 반영을 해달라 그랬는데 2020년에는 366일로 계산을 해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해당되는 전기 거부터 먼저 한번 조정을 바로 해봐 드리려고 그래요. 얘는 지금 197만 3,700원. 이 금액은 2년 시에 지금 본사 건물 보험료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197만 3,700원 이렇게 해놓고 올해 것만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2년치기 때문에 2020년도는요 날수가 366일 2021년 날짜는 365일이 되겠죠. 두 개 합치게 되면 날짜가 총 2년 동안에 일할 계산하기 위해서 일수로 계산해 보니까 731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31일 분의
실무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발생하겠죠. 예, 1231일분에 2020년도 것만 해당된 거를 갖다가 써줘야 되니까 366일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계산되는 금액이 98만 8,200원. 얘가 올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거겠죠. 전년도에 뭐 보험료 납부하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세무조정할 때 이 금액을 있다가 우리 세무조정 합계표, 조정계산서 합계표에다가 송금 산입 이렇게 써주시고요. 금액은 정기분 보험료라고 해가지고서요. 정기분 보험료 98,000, 정기분 보험료인데 본사 건물 거죠. 본사 건물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98만 8,200원 이렇게 해서 얘는 유보 감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답니다. 그럼 첫 번째 거 아까 제가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던 전기 송금 산입 유보 감소 바로 요거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단기 거를 처리해 줘야지 돼요. 단기 거는 요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하니까 한번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자료에다 입력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 조정에서요. 성급비용 명세서 성급비용 명세서 우선 자료도 한번 볼까요? 밑에 자, 단기과 성급비용을 계산할 규정은 판관비 임차료와 그다음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되어 있고, 자, 평가 문제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구분 등록에 자, 그래서 지금 계정을 갖다가 판관비 그다음에 수수료 비용 요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기 화면에서요. 구분 등록 먼저 평가 문제 1번에서 등록해라고 했으니까 구분 등록에서 요거를 등록하시오. 이 첫 번째 요걸 선택하시고요. 입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성급 비용 명세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해당 금액 작성하는 거 보여드린 다음에 마지막 걸로 세무조정사항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 구분 등록에서 첫 번째 문제대로 하나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선급 수수료 등록해 주시고요. 초입 불산입 말일 선입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 두 번째 본 거 어떻게 입력하는지 입력해 볼게요. 어떤 걸 쓰느냐면요. 이렇게 해놓고서 구분 등록 1번 문제를 하고 나서 입력해야 될 자료는 이 두 가지 자료를 계정까지 다 알려주고 있죠.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은 지가 알아서 올해 해당되는 비용 나누어서 계산이 될 거니까요. 요거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첫 번째 9월 1일날 할 것은요. 판관비에서 임차료라고 되어 있죠. 본사 건물 임차료. 본사 건물 임차료는 성급 임차료를 계산하라는 뜻이고요. 여기 본사 건물 이라고 해주시고, 거래처는 동양빌딩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날짜 주어진 대로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다가 날짜는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1,000만원. 회사 계상액은 여러분이 성급비용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해보시면 되는데, 조회해보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계상을 즉 안 해놨다는 얘기고, 계상을 만약에 해놓은 게 있다면 그 금액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장 조회를 했어요. 이럴 때는 여기 성급 비용으로 가지금이네.
성급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지 조회를 해보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회계상으로 처리해 놓은 게 없다는 뜻. 즉 여기 회계 계상액이 회사의 계상액이 없다는 뜻이므로 그냥 세무조정만 바로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입력해 줘야 되죠. 두 번째 자료는 수수료 비용.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성급 수수료에 대한 거고요. 적용은 경영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죠. 경영 컨설팅 이렇게 해주시고요. 거래처는 미래 컨설팅. 그래서 미래 컨설팅 이때 거 선택. 얘도 보면 날짜. 가입한 날짜를 갖다 보니까 10월 27일부터 2021년 10월 26일 됐죠? 금액 똑같이 1000만원. 회사 계상에 아까 성급 비용으로 되어 있는 계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 계상액은 없음. 이렇게 해놓는 거죠.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입력했던 내용들의 밑에 계산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고 세무 조정 계상 대상 금액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송금 불산입 시키는 거예요. 세무 조정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차변에 손금 불산입이라고 세무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급 비용 어디까예요? 여기 임차료에 대한 거, 뭐 건물 임차료 써도 되고요. 그러면 665만 7,534원 이렇게 하고, 얘는 내년에 발생하면 그때 입력해야 되니까 유보 발생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얘는 수수료죠. 수수료라고 해놓고 금액은 821만 4,285원. 네, 똑같아요. 요거 발생이라고 이렇게 소득처분까지 해주시게 되면 여기 성급비용 명세서 작성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합계 등록에다가 송금 불산입 항목이니까 전 선급 비용 가로 해놓고 임차료 금액은 얼마였었냐면 665만 7,534원 이렇게 하고 유보 발생. 이번에는 선급 비용 해놓고 수수료 금액은 821만 4,285원 얘도 유보 발생. 이렇게 해놓고 저장.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세무 조정할 때 각각 계정별로 하라 그래서 두 개로 나눠 놓은 거고요. 여기서 계산된 금액은 여기 성급비용 계상에 두 가지 금액을 합친 숫자가 나타나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하면 요 문제도 마무리가 됐죠. 또 저장해 놓고 기. 예, 이렇게 하면 4번 성급비용 명세서에 대한 문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가산세의 계산서, 가산세의 계산서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가산세의 계산서는 첫 번째 요 항목들이요. 우선 자료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가산세는 대부분 다 송금 불산입이 맞겠죠. 그래서 세무 조정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무 조정을 할 때 이 가산 세무 조정하는 항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구분해야 되겠네요. 송금 불산입이긴 한데 얘는 세무 조정 사항이 아니고요. 문제 보시게 되면 이 자료들은 어디에 입력해야 되느냐? 얘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다가 계산서에다가 반영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얘네들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그 내용만 알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일단 여기 자료 1에서 3만원 초과 지출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산세 계산해야 되는 거, 즉 우리 FAT 1급, TAT 2급에서 배웠던 영수증 수치 명세서 지출 대상인지 아닌지 썼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경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 중에서 3만원 넘는데 적격증빙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2% 가산세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여기 항목에서 이거를 갖다 계산하기 위한 항목들이었던 거예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도소인세비 3만원 넘었는데 적격증빙 받았나 못 받았나, 여기 일반 과세자인데 교보문고가요. 여기 영수증을 수취했다니까 얘는 가산세 계산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얘 가산세 계산 대상 금액이고요. 두 번째, 비품을 취득하고 나서 에어컨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과세자로부터 에어컨하고 영수증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가산세 계산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100만원, 회사 창립일 기념일 행사의 초빙, 레크레이션 강사에다가 지급하는 강사료였었는데, 원천징수에서 세액을 신고 납부했다면 얘는 해당사항 없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250만원, 직원 워크숍 진행을 위해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살이 면읍리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는 영수증을 갖다 받았다 할지라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가산세 계산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가산세 계산 대상 금액은 얘 두 가지 320만원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 있다가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입력해 보기로 할게요. 그럼 여기 지금 나타난 게 영수증 수취명세서 여기 비용이 가산이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여기 회계에서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지금 얘 왜 제가 가산세 계산 대상이 아니라 그랬냐면, 거기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 나온 게 얘예요. 읍면 지역 소재에서 영수증 3만원 초과되는 걸 받았을 때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여기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즉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수증을 갖다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3만원 이상 여기 돈을 지출하고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 항목들이라면 영수증만 받았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많이 나오는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금융보험 이런 거 잘 나오고요. 가끔 농업인과의 거래도 나온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쭉 보고서 여러분이 이런 데서는 영수증을 받더라도 3만원 초과하는 영수증을 받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으면서 가산세 계산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인 조정에서요. 가산세 계산을 하는데 가산세는 어디서 계산하면 되나요? 여기 법인 조정 2에 보시게 되면 가산세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가산세 계산서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항목을 보시고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로 보통 나오던 문제들만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가산세에서 지출 증빙 서류, 여기 지금 지출 증명 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을 못했던 거 있죠. 그래서 금액 320만원을 여기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2% 가산세가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계산이 자동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산세는 무엇이 있느냐면, 이번에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갖다가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못했다는 얘기죠. 2020년 3월 10일까지 제출 기한인데 3월 31일에 제출했대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이는 1개월
이내에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면 제때 내지는 못했지만 50% 감면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1개월 이내 지출하게 되면 50% 감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미지출이라는데, 지출기한으로부터 5개월 경과 후 지출. 일단 여기 5개월이나 경과됐다면 보통 얘는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3개월 이내에 지출 늦었어도 하면 50% 감면에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5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감면은 없어요. 이 항목을 어디다가 입력하느냐고요? 얘네들도 이 감면만 기억하게 되시면 여기 입력하는 거 계산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여기 지급 명세서라고 나와 있는 항목 보이시나요? 여기 지급 명세서라고 나와 있는 항목, 여기 지금 미지출했었죠? 여기 그 금액에다가 첫 번째 금액은 5천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50만원 나왔는데 제가 1개월 이내에 여기 지출을 했으므로 50% 감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50% 해주고 25만원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쭉 내려가 보면 여기도 주식 등, 여기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미지출. 근데 얘는 5개월씩이나 늦었죠. 그래서 똑같이 5천만원 해놓고 얘는 손댈 금액이 없어요. 감면 혜택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입력만 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얘도 여기 우리 문제에서 가산세에 대한 거 자료 1, 2에 대한 가산세 계산했고요. 경과일수는 감면을 경과일수 파악해서 가산세율 감면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짜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1개월 이내인 것과 3개월 이내인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개월까지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미지출 계산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요것만 기억하셔도 일단 될 거고요. 차후에 기출문제 계속 풀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 이렇게 해 놓으시게 되면 항상 나오던 문제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될 거니까 특징적인 것들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일의 기출문제 여기 설명을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